그 이상이 올라갈 때는 그 이상에 대해서 23% 올라가요. 그게 수수료 매장이에요. 저는 전철역 안에서 이제 8군데를 하고 있고, 이제 바깥에 이제 부천역 앞에 그쪽에서 이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요. 임대료는 이제 천차만별인데, 바깥에서 하는 데는 150만 원 임대료. 여기는 영등포 매장은 이제 750만 원 하고, 구로는 320만 원. 이것도 매출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금천은 500만 원. 임대료가 다 이래요. 대충. 그래서 오늘 가볼 때는 1, 2, 3번 하고요. 맨 뒤에 13번 신도림 매장. 요 4군데 매장을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매장 중에 이제 쭉 보시면은 6번 대전 매장. 이제 요 매장 중에 4군데는 제가 철거를 했어요.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역공사한다, 역잠실로 쓴다, 계약실 동선이 가려진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로다가 이제 매장 4군데는 철거를 하고 이제 9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수익을 대충 따져보니까 여기에다 적은 거 제가 어제 합쳐보니까 한 4,0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수익이.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몰라요, 얼마 나오는지. 그냥 돈 나오면은 있는 대로 갖다 쓰고 또 얼추 이렇게 계산해보고 하지, 이거 일일이 계산해가지고서 하지는 않는데, 얼추 보니까 수익은 한 3,5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9군데 하면서요. 그래서 야, 저 젊은 놈이 뭐를 해가지고 그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뭐 그게 그 수익이 뭐 20년, 30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한 기간이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7년 동안 이제 여기 요 커피 매장 운영을 한 거는 지금 8년 됐어요.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은 적자였고요. 모르니까. 모르고서 적자 나서 딴 데서 버는 거 거기에다 꼬라박으면서 계속 이것저것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본전치기가 돼요. 그래도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도 뭐 어렵게 이제 끌고 나가면서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내 인건비 한 15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하다가 또 한 2년 차 되니까 한 400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한 3년 되니까 한 700 정도가 남아요, 이제. 그래서 한 5년 정도, 한 5년 정도 돼가지고 드디어 1,000만 원이 딱 넘더라고. 그래서 이거 좋은데 그러고 있었는데 한 6년 되니까 2,000만 원 조금 안 되게 간당간당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요맘때쯤에 제가 거의 한 2,800 정도 수익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고서 올해는 한 3,0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고서 이제 요번 달 매출이 이제 여태 제가 장사하는 중에 제일 많았어요. 요번 달 매출이 한 1억 7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9개 매장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4천만 원이 이제 어떻는지는 이제 돈 들어오면은 나갈 때 계산하고 대충 해봐야 되는데, 얼추 짐작하니까 한 3천, 한 5, 600만 원 정도가 이제 남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요런 과정이 있으면서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쭉 보세요. 뭐 빤히 이제 보면서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거를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갔다 하는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돈의 법칙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뭐 강연 이거 들으면서 좀 이상하죠? 근데 제 관심 있죠?
여기 돈 싫은 사람 있어요? 근데 자식 싫다는 사람은 봤어도 돈 싫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창업하는 것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돼요. 뭐 커피가 좋아서 뭐네 그래도 결국은 돈 못 벌면은 커피 매장 차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돈이 이렇더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랑은 좀 틀린 과정이 있더라.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얼마를 벌고 어떻게 되고 장사를 처음 오픈할 때 어떤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서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내용은 이제 뭐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이제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사회생활을 한 지는 이제 13년이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이제 13년이 됐고요. 이제 2년 동안은 직장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고 그 인테리어가 사업이 괜찮을 거예요. 돈벌이가 괜찮을 것 같아서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 길거리 지나가면 목수들 이 군복 바지 입고 페인트 묻히면서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있죠. 목수들.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쫓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1년 동안 배우고 그러고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렸죠. 인테리어 사무실 차리고서 한 8개월 만에 아주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이제 1년 인테리어 그렇게 배우려고 힘들게 다니고 8개월 만에 쫄딱 망하고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어가지고 이제 왜 망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테리어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해보자.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신이 나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이 재밌고 생각이 들어서 돈은 저절로 따라오겠구나 하고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했더니 캐릭터를 좀 좋아해요. 이제 캐릭터 만들고 이제 창의적으로 이렇게 뭐 생각하고 하는 거요. 그래서 캐릭터 회사를 있는 돈을 또 빡빡 긁어가지고 모아서 했어요. 즐거운 일을 해보자. 그거는 2달 만에 망했어요. 뭐 강연할 때 보면 입 바른 얘기들 있죠. 좋아하는 거를 하셔라.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일단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되 돈 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선택하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했다가는 조만간에 지겨워서 못해요. 뭐 돈이 나와야지 뭘 하지. 그래서 2달 만에 쫄딱 망하고 그 직장을 또 그냥 들어갔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중화가 됐는데 유치원 애들 가가지고 이렇게 카드 삑 떼면 엄마들한테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와요. 아이가 도착했습니다. 또 집에 갈 때 문자 그거 카드 떼면은 애가 출발합니다 하는 그런 문자가 오는데 이제 그런 거 영업사원을 했어요. 유치원에 가서 이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원 가서 하고. 근데 그 2달 반 동안 영업을 그렇게 다녔는데요. 한 번도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열심히 했는데 또 그때 직장 영업사원 하는 건 또 그렇게 싫더라고요. 열심히 몸으로 열심히는 했는데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하기 싫어서 지겨워서 억지로 학원 가가지고서 영업해서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원장님이 됐어요 그러면은 됐나 보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걸 원장님 이렇게 해서 이거 좋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투지가 없었던 거죠. 의지가 없이 부지런해야 되니까 하루에 학원을 매일 30분대씩을 열심히 다니는데 학원만 다닌 거예요. 그냥 2달 반 동안 일요일 그것만 빼놓고 계속 다녔으니 뭐 몇천 군데를 다녔죠. 근데도 단 한 군데에서도
그 계약이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느꼈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사업은 2번이나 말아먹었지. 다니던 직장은 쫓겨났지. 그러고 있다가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그 이제 조건을 다시 제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조차 제대로 못하면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내앉는다. 이제 그 심적으로 절박한 마음에 이제 그 일을 하게 됐고, 그 일도 거의 영업하고 비슷한 일이었는데, 또 그 일은 거의 뭐 죽기 살기로 한다는 얘기를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죽기 살기로 일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때 과정이 이랬어요. 내가 죽는 건 겁이 안 나더라고. 근데 죽어서 이 일을 못할까봐 그건 겁이 나.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게 죽기 살기로 일한다는 뜻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달이 돼서는 한 300만 원 수익이 나더라고요. 첫 달에. 근데 한 둘째 달이 되니까 한 700기 손에 딱 쥐어져요. 그러고서 한 셋째 달이 되니까 한 1,500만 원이 손에 쥐어지더라고요. 3개월째 딱 되니까 이제 이제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내앉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안심이 되면서 이제 농땡이를 부린 거예요. 일을 그때부터는 이제 새벽 4시면은 저절로 눈이 떠져서 일어나서 가더니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한 5시에 일어나더니 한 7시, 8시 됐더니 한 10시에 일어나고, 뭐 그러더니 어느 날은 뭐 일이 있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가 있어서 안 가게 되고, 그래도 어쨌든 1,500만 원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보다는 이제 또 다른 일, 좀 더 영업 쪽보다는 확실한 일이 낫겠다 싶어서 이제 커피 매장 쪽으로 이제 시작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게 8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8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지금은 커피가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어요. 커피 붐이 일어나기 전이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커피 믹스가 다방 커피가 낫지, 뭐 그 뜸을 원두 갈아놓은 그 뜸을 뭐하러 먹냐, 맛있어서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시대였는데, 어찌 보면 조금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기 살기로 일했던 그 과정의 내용이 이제 요 책에 이제 들어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좀 천천히 하고요. 어쨌든 돈에 대한 수익은 그렇게 나는데, 그 과정까지 매장을 하면서 이제 돈도 없어 죽겠는데 뭐 비싼 거 간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뭐 간판 급하니까 이걸로 하죠. 그런데 간판이라는 게 불이 켜지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간판불이, 형광등이 나가요. 간판불 나가서 이빨 빠진 것처럼 형광등 그렇게 돼 있으면, 간판이 그렇게 돼 있으면요, 그 가게가 되게 없어 보여. 안에는 깨끗하게 해놓고 간판 이빨 빠져 있으면요, 마치 그 옷 쫙 빼입고 머리 안 감은 것 같은, 아니면은 쫙 빼입고 이빨 안 닦아서 냄새 나는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그 형광등을 갈기에는, 어쨌든 간판 형광등 교체를 하려면은 간판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를 갈든 10개를 갈든 드러내야 돼. 근데 한 30개 박았는데 2개가 이빨 나갔으면은 빼기도 뭐해. 그러니까 한 20개 나갈 때까지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간판 불러서, 지게차 불러서 간판 드러내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픈하고서 한 1, 2년 지나서 간판 볼 때마다 이제 좀 깨름직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LED로 하세요. 간판은 LED, 그리고 LED 형광등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고, 그러고서 간판 불 켜는 거에 돈 아끼지 마시고, 그 장사하다 보면은
전기요금 기껏 해봐야 다 해도 40만 원이고요. 간판불 켜서 돈 나가는 거는 한 7, 8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시간 더 키고 뭐하고 해봐야 한 3, 4만 원 더 나가는 정도지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그거 아끼겠다고 맨날 껐다 켰다 저녁에 갈 때 불 끄고 뭐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불을 켜고요. 그 돈을 더 버세요. 돈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돈을 더 벌어요. 제 텔레비전에 보면은 전략의 제왕 그래가지고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요. 뭐 목욕한 물은 변기에다 부어서 쓰고요. 세수한 물은 화분에다 물 주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통장은 4개로 쪼개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 쓰고 60만 원은 저축을 해요. 와 박수 치면서 전략의 제왕 그러는데요. 전 그거 보면서 저 뭔 짓거리야 저거. 차라리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일을 해서 2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쓰고요.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낫지. 뭐 하려고 그 궁상 떨고 살면서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은 어떻게 벌어요? 일하면 벌려요.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100만 원에서 그냥 맴도는 거지. 실력이 늘면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요. 2천만 원, 2억도 다 벌려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야, 넌 지금 이렇게 시대 잘 타고 나서 커피 초창기 해가지고 그 흐름 타고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했으니까 됐지. 지금 해봐. 네가 할 수 있나? 그 얘기 하는데 저는 자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내 가게가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돈이 한 푼도 없이 노숙자로 생활을 해도요. 3년 지나고 나서 내가 한 달에 어떤 상황이 돼도 전쟁이 나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를 해도 저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 자신이 있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또 5년 뒤에는 1000만 원 벌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돈을 벌지. 야, 빽이 써야 돈 벌지 그냥 버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는데 꼭 돈 없는 사람이 돈이 돈을 벌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또 그 사람한테 돈을 줘도 못 벌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1억 줄 테니까 나한테 원금 보장해 주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줘. 그러면은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1억 가지고서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데 무슨 돈이 돈을 벌어. 그냥 돈 없으니까 핑계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돈은 벌고 아끼지 말고 더 버는 거예요. 좀 장사할 때 안목을 길게 보세요. 보통 보면은 제가 매장에 이제 직원을 새로 채용하잖아요.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커피도 이거 제대로 못해요. 그라인더도 뜨면 이렇게 하고 저거 끼울 때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손님이 그거 보고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2,000원 주고 커피 먹고 싶겠어요? 아이씨 여기 괜히 왔네. 그 얘기 뻔히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매장에 이제 취업해서 오시는 분한테는 일주일 동안은 커피 공짜로 주세요. 돈 받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서 제가 처음이라서 요 커피 익숙해질 때가는 공짜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5일 동안은 500원만 받으세요. 또 5일 동안은 1000원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00원을 받으세요. 그런다고.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져. 원두 나가면 지 원두 나가? 내 원두 나가지? 근데도 그거를 안 해요. 사장이 그거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왜 안 하십니까? 그럼 돈이 아까워서 이게 내가 하루에 커피 몇 잔을 주는데 그 돈이 얼마예요? 당신이 커피 5만원어치를 팔아서 5만원을 받아 넣었으면은 5만원어치 손님이 떨어지고 그
그 손님 앞으로 우리 가게에서 100만 원어치 팔아줄 손님인데 그 100만 원이 날라갔습니다. 5만 원, 꼴랑 5만 원 챙기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 커피 못해서 초보로 해도 공짜로 준다는데 싫어할 놈이 어디 있어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그래 봐야 얼마 안 되고요. 그거를 아까워서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좀 넓고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손해인 것 같지만은 그게 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길게 보셔라. 그래서 LED를 길게 봤을 때는 LED로 설치하는 게 낫다. 이제 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인테리어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 막 바닥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비품도 사야지, 직원도 뽑아야 되지, 막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그럼 인테리어 업자가 뭐 지각해요? 해주고 하자 없어서 돈 딱 받고 나면 끝이죠. 그러니까 별로 티 안 나는 거는 문제 없이 무난한 걸로 하지 5년, 10년까지 길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차단기의 그 차단기예요. 차단기 보면 LG 것도 있고요. 뭐 중소기업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어. 차단기는요, 설치해 놓고서 금방 터지지 않아요. 근데 그 LG 거하고 다른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한 2년을 가냐, 3년을 가냐, 또 때에 따라서 4년을 가냐, 그 차이예요. 그럼 공사해놓고 2년 뒤에 차단기 나갔으니까 업자 이리 와 다시 책임지고 고쳐내, 그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단기는 그냥 대충 싼 걸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문제는 장사다 한 1, 2년 지나고 나서 퍽 하고 나가면요, 전기는 나갔는데 비싼 거랑 싼 거랑 7,000원 차이 나요. 차단기 하나당. 근데 차단기 쭉 하면 그거 한 15만원 차이 나죠. 한 10만원, 15만원. 그거를 아끼려고 좀 싼 거를 넣는데, 그러다 1년 뒤에 퍽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사를 못해. 차단기는 나갔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이렇게 손 써서 할 만한 그 계제도 아니에요. 차단기 손대 용기 써서 전기 만질 줄 아는 사람이나 차단기 용기 내서 그거 하지, 누가 차단기를 바꿔요? 또 차단기 여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전기업자를 불러야 되고요. 전기업자 오는 동안에는 장사를 못해. 그 손실이 한 번 차단기 퍽 하고 나갈 때마다 10만원이에요. 전기업자한테 5만원 주고요. 매출이 아니고 순수 마진이 5만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차단기도 이제 그렇게 해놓고요. 또 전기 차단기 여분도 밑에다 놔두고, 뭐 차단기 해봐야 좋은 거 15,000원이거든요. 그거 한 2개 갖다 놔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하나 아끼려고 대비를 안 해놓으면은 그 손실이 굉장히 큰 경우는 많아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가게 열쇠 있죠. 저는 가게는 전부 다 번호키로 해놨어요. 왜냐면 가게 열쇠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아차 열쇠를 두고 왔네 하면은 집에까지 택시 타고 갔다 와야 돼요. 오픈 시간 맞춰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열쇠 없으면 어떡해요? 급한 대로 택시 타고 갔다 와야지. 근데 1년 중에 꼭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택시 타고 뭐하고 갔다 오고 그러면 그것도 손실이 한 4, 5만원 돼요. 그런 거 한 4, 5번이면요, 번호키 하나 사고도 남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좀 초반부에 돈이 들어도 계속 꾸준히 쓰기에는 그게 더 낫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전기 콘센트 사용인, 전기 콘센트 그 전선인데요. 이 전선도 전기업자가 전기선 굵은 거는 비싸니까 전기선을 굵은 걸로 설치를 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좀 가격이 비싸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업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럭저럭 쓸만한 전기선 굵기로다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전기공사할 때 선이 굵으면 작업하기가 좀 힘들고요. 전기선이 좀 비싸. 굵은 걸수록. 근데 굵은 거를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좋으면 좋지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선을 전기선 어떻고 저쩌고 얘기해도 잘 모르시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공사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니까 4스퀘어로 해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전기 콘센트는 4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써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굵은 거 뭐하러 써 여기 쓰고도 남고 괜히 돈 낭비해요. 그거 하려면은 추가비 얼마 더 내야 돼요.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거 좀 더 내도요. 콘센트만 다른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콘센트만은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장사를 처음 할 때는 커피 머신 저쪽에다 놔야지 냉장고는 여기에다 놓고 제빙기는 저기에다 놔야지 장사를 생각하고서 처음에 배치를 딱 하는데 그건 장사하기 전의 생각이에요. 장사하면은 장사가 안 되면 이 생각 저 생각 별로면 생각이 다 들어. 옆집에 옷가게가 옷으로다가 가려가지고 우리 가게가 안 보여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요즘에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해서 불경기라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석유 가격 폭락되면 커피 잘 안 마셔요? 난 그거 상관 안 하고서 마시는데 별놈의 이유를 다 대요. 커피 매장 안 되는 거랑 옆에 갈비탕집 오픈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는데 별놈의 이유를 다 대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배치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많아요. 또 배치도 안 바꾸면 그것도 문제고요. 매장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은 오픈할 때 실력하고 장사하면서 실력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좋은 방법이 생기다 보면은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막 하다 보면은 커피 머신 저기 있을 줄 알고 저기에만 전기선 굵은 거 갖다 놨는데 얘는 이쪽으로 옮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멀티탭을 이렇게 길게 해요? 커피 머신 저 전기 용량이 큰데? 그러니까 또 멀티탭 사가지고서 연결할 돈이면은 전기선 굵은 걸로 애시당초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한 10만원 정도 더 들면 이거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기 콘센트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올지가 몰라요. 처음 생각한 거 세팅으로 끝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기 콘센트는 여유 있게 하고요. 이제 장사하다 보면 전기가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기 제품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보면은 가스 쓰고 기름 쓰고 막 그러는데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가스도 싫고요. 기름도 싫어요. 기름 해가지고 기름 저 구석에다 놓고 기름 냄새 나고 기름 하나 살려면 저기 가서 또 사다 나르고 또 가스 해가지고 혹시나 가스 터질까봐 신경 쓰고 가스불 혹시나 켰을까봐 가스 끄고 왔는데 집에 갈 때 생각해보면은 내가 가스 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집에 있을 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밖에 딱 나오면은 찜찜해. 끄긴 껐는데.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 저는 전기로 하고요. 전기로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 용량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전기 때문에 애를 먹고 전기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올수업이 되니까 제가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그건 가려서 들으세요. 가스 쓰실 분은 요거보다 조금 생각을 좀 덜 하시면 되고 전기
콘센트 할 때 다른 거는 별 상관이 없는지 전기 콘센트를 이렇게 쭉 전선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요 쥐새끼가 요 전선을 갉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거 골치 아파요. 그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놈을 갖다가 요런 쥐새끼 같은 놈 그러잖아요. 제가 쥐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아주 그 쥐새끼 같은 놈이 어떤 표현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주 안 잡혀 그게. 어찌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지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런 벽도 그냥 타고 올라가요. 난 벽은 뭐 바퀴벌레나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쥐가 이 벽을 그냥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쥐는 잡을 생각 애시당초 하지 마시고요. 쥐 잡는 데는 세스코에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 에너지 쓰지 마시고 쥐 잡는 건 쥐 잡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커피만 열심히 파세요. 딴 데 신경 쓰면서 여기저기 사방 팔방미인 그거 요즘에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쥐가 이렇게 갉아먹으니까 그 전선을 이렇게 피복을 싸는 게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호수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 있죠? 혹시 냉장고에 성에 끼는 거 아세요? 얼음 이만큼 두둑히 붙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깨세요? 냉장고 끄고 문 열고 그 다음에 뭐 몽둥이 같은 걸로 툭툭툭 쳐가지고 얼음 깨면서 하죠.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여름에는 한 열흘 지나면 이만큼 얼음이 또 쌓여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그런 거를 하시면은 제 노하우인데요. 그걸 꺼. 그리고 안에다가 선풍기만 그냥 틀어놔요. 그러고 그냥 녹여버려. 그러고 다른 일을 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깨는데 시간 버리지 말고요. 그러면은 그거 얼음을 깨는 데는 15분이 걸리고요. 선풍기로 녹이는 데는 5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선풍기 틀어놓고 딴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성에가 끼지 않는 LG 냉장고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시중 가격보다 한 30만원 정도가 비싸요. 근데 그 30만원 돈을 더 드리고 그 시간에 일을 하세요. 일을 해가지고 얼음 깰 시간에 가게 고민을 더 하시고 그래서 30만원을 더 버세요.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고요. 오픈을 하다 보면은 이 나만의 매장, 이 아름다운 매장에 예쁘게 꾸미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예쁘게 꾸미는데 너무 치중을 해요. 매장 예쁘게 꾸미려고 장사해요?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쁜 거하고 돈 버는 거랑 비슷할 것 같지만은 달라요. 돈 버는 매장하고 예쁜 매장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구로 매장 그 경험을 했는데 2번 보면 이 구로 매장에 제가 처음에 장사하면서 그 위에 카페 2016 불 들어오는 간판 있죠? 네.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어요. 이게 스테인레스로 따가지고 아크릴로다 그 사이를 채워서 LED를 집어넣고 천장에다 붙이면서 전선을 빼느라고 든 돈이 120만원. 요거 하나. 근데 요거 해놓으니까요 매장이 이뻐. 요 하나의 매장이 살더라고요. 근데 살면 뭐해? 장사가 안 되는 거. 그 돈은 돈대로 들이고 여기에다가 메뉴판을 달아야지. 메뉴판을 안 달고 여기에다가 카페 이순신 이거 달면 뭐예요? 이거 달아서 뭐? 이거 다는 거하고 장사하는 거랑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러고 예쁜 매장, 내가 제주껏 예쁜 매장 해봐야 호텔만 하겠어요? 네? 호텔 못 가봐서 우리 매장 와서 그 분위기 느끼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띄워버렸어요. 120만 원짜리인데. 근데 이거 뛰면 어디다 써? 버려야죠. 뛰기는 아깝고, 뛰기는 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째야 돼요? 이거를 뛰니까 매출이 오르더라고. 메뉴판을 다니까. 그럼 뛰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매장은 안 예뻐. 뛰어야 돼 말아야 돼? 예? 둘 다 살려. 그거 제일 좋죠. 근데 내 머리로는 그 수준까지는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뛰고 나서 내가 답을 얻었어요. 가게 돈 벌려고 차릴 거면은 뛰고요. 돈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분위기에 젖어서 돈을 벌든 말든 분위기에만 젖을 거면은 그냥 놔두세요. 예쁜 매장 거기 착각에 빠지지 마시라고. 돈 버는 매장을 만드셔야지. 예쁜 매장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멋있는 간판보다는요, 밝은 간판을 하세요. 간판이 예뻐서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잘 보여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그럼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판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막 거기에 간판에다 막 꽃을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하는데, 그거보다는 바닥이, 이거는 몰라요. 간판업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는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듣지 마시고요. 테두리가 하얀색, 테두리를 가급적이면 하얀색으로 하고 글자를 거기에다 이렇게 박는 거,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간판 중에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유리에다가 돌출 간판으로 이제 가게 글씨만 이렇게 박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하얀색 바탕에 그 진한 글씨가 들어가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진한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면은 조명 들어오는 곳을 흰색으로 봐. 이제 그리고 가게짜리, 도대체 이 가게짜리를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야 장사가 얼마큼 나오나, 그게 제일 미치겠죠. 가게짜리 보러 다닐 땐 그게 제일 미치겠는 거예요. 과연 이 자리가 커피짜리인지 분식짜리인지 떡볶이짜리인지. 저는 바깥에 매장은 딱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아직 바깥에는 잘 그 노하우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 얘기는 제가 해드리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다만 이제 코레일, 제가 그 코레일 안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이제 그 코레일 쪽으로는 가히 제가 대한민국 가게 자리 보는 데는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제 취미가 뭐냐면요, 하루도 전국 매출을 안 보면은 좀이 쑤셔요. 근데 그 코레일의 그 다른 가게 매출 있잖아요, 그거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명이 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 만든 사람하고요, 코레일의 본부장밖에 못 봐요. 그리고 저하고. 근데 그 본부장이나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매출에 관심이 없어. 전체 매출만 관심 있지 각각 매장에 대한 매출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보느냐? 그 아이디를 알아내려고요. 아이디 있고 패스워드 있잖아요. 아이디는 알아요.
본부장 이렇게 하는 거 몰래 봤어. 그러고서 알바생을 10명을 기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어. 넌 A부터 아이디를 B, 패스워드를 쭉 쳐봐. 넌 B부터 쭉 치고. 그렇게 해서 27일 동안을 하루 종일 알바를 시키니까 패스워드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근데요, 그거 해봐야 18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해도요. 남들 봤을 때는 헐 그러는데, 그렇게 180만 원을 드리고, 뭐, 가외돈으로도 좀 더 들었죠. 뭐, 얼추 이래저래 한 250만 원 들었어요. 근데 250만 원 들어가지고요. 가게짜리 하나만 딱 잡으면요. 250만 원만 벌어요. 2,500만 원을 벌까요? 가게짜리 하나 제대로 잡으면 한 달에 500씩 떨어져요. 야, 정신 나간 놈아. 그 아이디 패스워드 하나 하려고 그 돈을 들여? 저는 5천만 원이 들어도 그걸 해요. 그거 해서 아이디 알고서 가게짜리 하나 제대로 보는 게 낫지. 5천만 원을 들여 이 정신 나간 놈아 가게를 하나 늘리지. 그럼 제가 그러죠. 게이트 응시나 가게를 하나 늘리냐? 패스워드 하나를 알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거 투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 매출을 쭉 아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다 보니까 매장이 어떤 매장이 장사가 요즘에는 이 매장이 잘 되네 하는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레일에서 매장을 하면서 그게 결정적인 그 도움이 됐고요, 저한테. 8년 전에는요, 이 생과일 주스가 대세였어요. 잘 없었으니까. 쭉 가다가 한 6년 전쯤 해서는 델리만주가 계속 상승세를 치다가 좀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던킨도너츠는 예전에도 들어갔었는데 그건 다 낮아빠졌고. 그러더니 한 5년 전부터는 던킨도너츠가 대세예요. 부산에 있는 던킨도너츠 매출이 조금씩 이렇게 쭉 올라가더니 그 대전에 던킨도너츠 차리니까 이거는 한 달 매출이 1억이에요. 대박을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때부턴가 이제 엔젤리너스 커피가 들어오는데 전철역에는 그 카페베네가 좀 매출이 많고요. 그리고 기차역에는 이상하게 할리스랑 엔젤리너스가 대세더라고요. 희한해요. 그 이유는 나도 몰라. 근데 엔젤리너스가 더 낫다라는 거는 알아. 그러더니 토스트가 조금 줄어드는 듯 하더니 샌드위치가 이제 좀 늘어나고요. 그런 거를 아는 게 300만 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겠어요? 전 그건 1억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3개월 전에 본부장이 패스워드를 바꿨어요. 그런 XX 같은, 그래가지고서 지금 또 이제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패스워드 비밀번호 개수가 늘어났어. 뒤에다가 특수번호 하나 집어넣으래.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얼핏 보기에는 정신 나간 놈 같죠? 뭐 패스워드 하나 아는데 뭐 그 발광 지랄을 하나. 근데 그 가치는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또 그게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결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가게 차리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결정적인,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게 뭔가가 있을 거고요. 그거는 가게 차리면서 뿐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코레일에서 가게 자리를 보는 것 중에
주안점은 뭐냐면은 스토리웨이 그 편의점이에요. 옆에 가게가 내가 커피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토스트 가게 매출은 얼마고 빵집 매출은 얼마고 그거는 크게 작용하지를 않아. 왜냐면 빵을 맛있게 팔면 매출이 오를 것이고 토스트를 친절하게 팔면은 매출이 오를 거니까. 장사는 사람에 따라서 기복이 있는데 이 편의점은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도 별로 없고요. 물론 차이는 있죠. 근데 옆집에 빵집이나 토스트 그 기복보다는 적다는 거지. 그래서 편의점이 따지는데 편의점 자리보다 내 자리가 좋아. 그럼 그 편의점 매출의 한 70%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것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좋은 거, 뭐 이제 그런 거 차이 나는 거 말고요. 비슷하니까 한 50% 정도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얘가 앞에 있고 내가 뒤에 있으면 한 30% 나와요. 이제 뭐 그런 기준으로다가 가게 자리를 보는 척도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그런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나는 내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편의점 가게에서 매출을 가늠하는 거 그리고 옆집 매출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가게 자리는요 물론 차이는 있겠죠. 여기는 떡볶이 자리고 여기는 오뎅 자리고 여기는 커피 자리인 거는 자리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차이가 그렇게 확 크게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커피로 50만원 팔면은 오뎅을 팔면 40만원이고 토스트를 팔면 60만원 그런 정도의 차이지 커피 팔면 100만원이고 오뎅 팔면 10만원이고 그러지는 않더라. 그런데 옆집 오뎅집은 100만원 파는데 나는 커피 30만원 파니까 여기는 커피 자리가 아닌가 봐. 그거는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오뎅집이 장사를 잘하는 거고. 그래서 옆집 매출을 딱 보면은요. 어우 저 집 매출이 80만원이야. 그럼 나도 못해도 60만원은 나오겠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장사하는 거를 봐요. 장사를 잘하면서 80만원 나오면요. 나 60만원 나오기도 힘들겠네. 근데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40만원이 나와. 매장은 지저분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40만원 나면 적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 자리 80만원 나오면은 저 자리 좋은 자리인 줄 알고 들어가고 40만원 나오면은 안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안 들어가요. 제가 느낀 거는 가게 자리가 좋은 자리, 나쁜 자리는 생길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들어가는 사람이 만드는 거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을 3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에 사람은 300만원 팔고 나갔는데 난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 800이야. 그러더니 800되더니 900되더니 1000되더니 조금씩 올라요. 그러더니 한 2년 지나니까 2400만원까지 올라요. 거긴 장사가 안 되니까 수수료도 싸게 들어갔어요. 다른 데는 뭐 보통 23% 25% 하는데 거긴 17%에 들어갔어요. 그럼 임대료에서만 한 돈 100만원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더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요. 그 담당자가 임대료가 너무 싸다고 좀 올리재요. 계약해갖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잉크는 벌써 다 말랐고요. 그래서 계약서 재계약할 때까지는 있자고. 이게 지금 매출 오르니까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난 그 위험을 안고서 가게를 들어갔는데 뭐 그래가지고서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수수료가 조금 올라가 봐야
17%였으니까 죽겠다 죽겠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18%된 거예요. 1년 재계약할 때. 그러더니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어. 매출이 2,400이 나올 텐데 담당자가 바뀌더니 날 불러요. 그러더니 이 자리에서 수수료가 18%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이 좋은 자리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게. 매출이 안 나올 땐 누가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매출이 잘 나니까 이 좋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대구 석풍 토스트 매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매장은 손님들이 이렇게 기차 의자 앉아있고 하는 데가 있으면 마주보는 데 가게가 있어요. 우리 가게는 이 옆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들어와서 계속 망해. 그 전에 델리만주 하다 망해서 나가고 PC방 들어와서 망하고 또 선물가게 들어와서 망하고 옷가게 들어와서 또 망하고 나가니까 거기도 입찰 공고에도 사람이 안 들어와. 내가 토스트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레일에서 앞집에서 샌드위치 가게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어이구 배짱이네. 그 9개월 동안 나가지도 않는 매장을 뭐 그렇게 배짱으로 튕겨 그러고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공고 나길래 또 토스트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날 불러요. 최 사장님 지금 나랑 장난하세요? 토스트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말고요. 뭐 아니면 아니지 왜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승질을 내. 그래가지고서 세 번째는 안 냈어. 네 번째도 또 안 냈어요. 그러니까 한 공고 나간 거 한 15번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최 사장님 토스트 들어오세요. 공고 낼 테니까 토스트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토스트를 집어넣으니까 이 샌드위치 가게에서는 뭐 길길이 날뛰죠. 이제 뭐 사람의 상도가 있지. 샌드위치 하는 집 옆에다가 토스트를 넣냐고. 아니 난 그 집은 옆에 도너츠 가게 옆에다가 와플 집어넣고 샌드위치 파는 거는 상도야. 자기는 그렇게 똑같이 해놓고 나한테 상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코레일에서 집주인이 하라고 그랬는데 왜 세입자가 난리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저 집 망한다고 막 이제 또 망한다고 그러더니 그 매출이 이제 또 쭉 올라가니까 또 1년 지나니까 또 그 얘기예요. 거긴 18%에 써내니까 나중에 18% 다 하세요 그러더니 서류 준비 이만큼 해가지고서 대구 왔다 갔다 한 10대 번 하고서 맨 막판에 도장 딱 찍으려고 그러는데 19%에 합시다 그러잖아요. 18%에 벌써 얘기 다 끝내놓고 도장만 찍으려고 갔는데 18%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초반에 얘기했으면 안 하는데요. 사람 진을 다 빼놓고 이만큼 해놓고 하니까 그 여태까지 애쓴 게 힘들어서라도 오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하고서 그게 이제 매출이 2,200이 나오니까요. 그때 이제 지금 요번 달에 2,200이 나왔는데 이제 작년 초반부에는 이제 2,600 나올 때 얘기예요. 2,600 나오니까 또 그 얘기예요. 부르더니 이 수수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는 내가 만드는 거지. 장사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저 산골짜기 있어도 장사가 잘 되면 그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진짜 그 산골짜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요런 가게 앞에 있는 가게에서 장사 잘 되면은 자리 좋은 줄 알고 자기가 들어가도 장사 잘 될 줄 아는 게 사람의 착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가게를 할 때. 그래서 그 코레일 거기에서는 저는 그 편의점 매출을 보면서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좀 하던 얘기를 마저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럼 제가
얘기하느라고 조금 힘드니까요. 잠깐 좀 쉬고요. 쉬는 동안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고서 또 얘기를 할게요.